네, 여러분. 자,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이번 종로대첩 황교안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중 누가 될까요? 자, 여러분. 누가 되는 게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되게 이게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나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분들이 정치인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건 나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되면 나의 상황이 좋아질 거야. 우리 국가가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면 나의 어떤 상황, 경제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바뀔 거야.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린 질문이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멋지고 편안한 미래를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주 관심사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이런 운명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과 나의 평화와 나의 풍요로움 이런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정치인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주고 또는 뭐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밖에 현실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고 나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질문의 속내 진짜 본심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를 통해서만 인간이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치에 몰입을 하고요. 사업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은 경제나 사업 쪽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지? 경제가 잘 되면 나는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응?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 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죠. 정치인들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우리 모두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나예요. 무의식 속에 나. 내가 앞으로 행복해질 거냐 불행해질 거냐 내가 버림을 많이 받을 것인지 미움을 받을 것인지 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손금 보듯이 무의식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념의 윤회로 계속 반복해서 살았던 그대로 살 거예요. 윤회하면서. 누구나 마음 공부를 통해 무의식 속에 자기 에고를 보고 그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제 말이 지금 당장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로 쓸 것인가에 따라 내 앞으로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가 나를 갖다 구원하고 내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다고 내 행복은. 오직 그래서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알아차리는 게 급선무죠. 지금 누가 당선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투표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투표할 때 여러분 누가 당선돼 우리나라 부강해지느냐? 제가 정답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궁금해서 왜 정답을 얘기 안 하냐고 어떤 분이 대통령 누가 되는데. 자, 누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부강해질 거고요. 전 세계의 스승국가가 될 거예요.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승승장구 잘 나갈 거예요. 고통을 겪지만 그걸 슬기롭게 잘 극복할 거예요. 본래의 뜻이죠. 한번 커다란 역사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딱 상황을 끌고 가면 아무도 거스를 수 없어요. 한강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데 물방울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서 난 절대 안 올라갈 거야 이런데 소용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된들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된들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된들 이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이 정치를 좀 잘못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온 국민이 느껴서 청산하라고. 다 이유가 있죠. 고통받는 현실도 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스승국가가 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세상을 새로
시대를 바꾸는 민족이 되게 만들려고 본래가 쳐서 가르치고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누가 어떤 개인이 바뀐들 하나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응? 거스를 수 없어요. 쳐보세요.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수치당하고 있어야 다시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고, 여러분 요즘 뭐 방탄소년단이니 뭐 봉준호 감독이니 막 이런 분들, 뭐 예전에는 뭐 박찬호, 박세리, 뭐 김연아, 여러분이 알만한 많은 유명한 분들 나타나고 나 국격이 자꾸 높아지고, 그렇죠? 이게 어떤 일개 정치인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골프니 음악이니 이런 거 언제 해봤어? 영화니 이런 거 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민족은요 저력이 있어요. 밑바닥에 깨달은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민족은 마음이 아주 섬세하고 발달해 있어요. 귀신같이 배워요. 그래서 케이팝이 지금 유명해졌지만 팝송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거랑 거리 멀었거든. 근데 그들을 능가해서 이제 케이팝이라고 해서 역수출을 하고 영화도 그들한테 들어와서 몰래 가서 영화 보다가 지금 바로 역수출이 되고 있죠.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민족성 자체가. 마음 파동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이 마음이 섬세하고 깨어날수록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의료기술도 굉장히 선진화돼 있죠. 특히 성형수술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아주 손이 예민해요. 마음이 섬세한 사람은 이런 몸의 감각도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이 쓰는 게 섬세하고 느끼는 게 섬세하니까 감성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방면에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지능도 많이 발달해 있고. 깨달은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깨달은 민족이 오랫동안 50년에 한 번씩 전란을 당하고 이제까지 고통받고 하다가 드디어 마음 안에서 깨어나서 지금 단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중이야. 누가 정치를 못하고 뭐 누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고통을 인정하고 깨어나야 돼요. 고통을, 내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자꾸 분리하고 단련시키는 거죠. 고통 속으로. 정금이 되려면, 금이 순도 99.9%의 금이 되려면 몇 천도의 불에 들어가서 단련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지금 고통받으면서 단련되고 있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무의식 속의 두려움 수치를 발산하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일시적인 고통은 오지만 반드시 깨어난다. 우리 민족이 깨어나서 엄청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사랑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요. 무의식을 다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를 인정하고 단 한 사람의 인정도 인류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예요. 그래서 내가 곧 우주고 내가 인류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점점 마음 공부로 오게 됩니다. 왜? 여러분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방탄소년단 다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쵸? 인기 다 얻고 나 너무 돈도 많이 벌고 다 이뤘어. 근데 분명히 마음이 뭔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막 다 얻고 돈도 많고 하는데 이게 아닌데 왜 나 이렇게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정상으로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특히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분들.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지금은 밥도 다 먹고 아니 별로 내가 잘못될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괴로워서 그런 분들 많이 마음고발을 옵니다. 왜 괴로울까요?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를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이 깨어나게 돼 있어. 내 내면에 신성이 있고 내 마음이 우주고 내가 본성이 내 참나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조차 만들어서 내가 지금 지구별에 와서 이렇게 내 몸도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능력이 깨어나고 새로운 의식의 혁명. AI를 넘어선 AI에 지배당하지 않는 의식의 인간. 신인, 깨달은 인간, 신인류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나타나요. 개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집단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되죠. 마음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깨어난 새로운 인류의 출현. 다른 종이 출현하는 거예요. 다른 종이라 인식 체계가 완전히 다른 아주 지혜로운 인간.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인간. 완전한 인간. 깨달은 인간의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 아닌 집단으로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깨달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러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한민족이라면 올바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 에고의 정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치유력이 있고 생명의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고 사랑이 가득해서 마음을 다 인정하고 포용해주고 지능도 훨씬 높고 이런 인간이 새로 출현하게 돼요. 그게 우리 민족이 출현해서 그들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 많이 변하게 되고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죠. 마음의 시대, 상생의 시대, 사랑의 시대. 원자 핵은 다 버려질 것이고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국경은 다 무너질 것이에요. 남을 지배하는 정부 기관 다 축소돼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는 대민 기관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사랑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게 돼요. 물론 그 과정 중에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건 우리 속에 무의식의 에고를 보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관념을 청산시키러 오는 과정일 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전부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본래가 다 정해서 새로운 시대로 이 지구별의 의식 상승을 위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지요. 본인이 사랑하는 분을 뽑으면 돼요. 관심을 갖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각자 그렇겠죠. 황교안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황교안 씨가 돼야 돼요. 이낙연 씨가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서로 그러겠죠. 그렇죠? 두 분 양쪽 다 존중합니다. 누가 되든 다 잘 될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느냐 버스 타고 가느냐 우리의 종착역은 이미 정해졌어요. 천국 지상낙원 사랑의 세상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세상 그 세상으로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타기만 하면 되니까 운전수가 누구건 교통편이 어떤 것이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이분이 참 인격이 좋고 훌륭하다 이런 분 또는 이분이 이게 날 거야 하는 분을 판단하면 민심이 천심이죠? 천심이 본래입니다. 천심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늘을 역행하고 거스르면 거스를 수도 없죠. 그래서 하늘을 거스를 수 없어. 사필귀정이에요. 될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됐는데 불운이 와서 고통을 겪어. 그거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고통의 애고 청산하려고 온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좋아졌어? 조금 사랑받는 거고요. 인식하면서 마음으로 어떤 분이 되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일이 남아있죠. 물론 저도 개인적인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건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살짝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하면 서운하겠죠? 다른 분이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얘기할 때 서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막 신천지 분들 얘기하면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줄 알아. 나 사랑합니다. 신천지 교인분들 감동받았어요. 그분들 예배 보는 모습에 무릎을 탁 꿇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겸손하든지. 단 고쳐야 될 점이 있죠.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분들도 고쳐야 될 점을 못 보니까 고통받고 있고 그걸 알려드린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내가 왜 미워합니까? 우리 민족인데 우리 동포고. 저도 예전에 고통을 겪어본 사람인데요. 저도 실수하니까 본래한테 얻어맞았죠. 그래서 앙앙 울고 고통 받아들이고 제가 죽었거든요. 애고가. 그래서 제 경험담으로 알려드린 건데 제가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합니까? 전 사랑해요. 신천지 분들도 다 사랑하고요. 기독교, 불교 다 사랑해요. 우리 동족인데요. 동포인데요.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마음공부 수행단체 분들도 다 사랑해요. 단지 알려드려요.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서 고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마음공부를 20년 30년 했는데 안 걸렸어. 제대로 된 마음공부 하신 겁니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맞아. 그럼 죽어요.
안 물어보시면 안 가르쳐 드리지만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누구든 오만하게 응? 틀린데도 맞다고 하면 고통당하는 게 이 세상의 마음의 원리죠, 여러분. 그래서 다 사랑하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고통받을까 봐. 그리고 그래도 난 고통을 받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분 열심히 싸우십시오. 종로 대첩에서 장렬히 싸워서 전사해 하시고, 단 이거를 바랍니다. 저는 멋진 모습을 보길 바래요. 딴 걸 바라지 않아요. 누가 이기냐에 관심 없어요. 제발 좀 성숙한 정치 문화를 바랍니다. 황교안 씨가 됐으면 우리 이낙연 씨가 축하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훌륭한 정치 하십시오. 제가 밀어드릴게요. 딱 이렇게 해야 되죠. 이낙연 씨가 되셨으면 황교안 씨가 축하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훌륭한 정치하세요. 아,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야?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 두 분 다. 그렇죠? 근데 너는 틀렸다, 나는 맞다, 내가 이길 거야. 그렇지, 내가 이길 건 해야 되지. 장렬히 싸우는 겁니다. 한번 스파링 붙었으니까.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비방하지 않고 내 공약 내걸고 나의 말을, 남의 문제점을 건드리지 마세요. 남은 어떻게 하든 그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쵸? 내 말을 하세요. 내 말은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승자가 되면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덜 도와주세요. 패배자한테 얘기하고, 패배자는 기꺼이 진 거 인정하고, 응? 잘하셨습니다. 저 졌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본인들도 그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하죠.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누가 되든 우리나라는 부강해지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마음의 세상을 여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대한민국 짱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 짱이고 우리 정치인들도 짱이에요. 싸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